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손흥정 아버지의 가슴 뛰는 교육 철학. 아이를 키워봤거나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을 들은 사람은 압니다.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 훈련 받던 아이가 고장 60m를 20초 안에 달리라는 지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이가 얼마나 선생님들을 우습게 봤을지 말이죠. 장난인 줄 알았다 는 변명을 하는 그 아이의 말에도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하고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손흥민 형인 손흥윤 씨까지 검찰에 끌려가고 있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혹여나 이전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형 손흥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데요. 그는 1989년 1월 18일에 태어났으며 1992년생인 동생 손흥민보다 3살 많은 형으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각별한 형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손흥정 감독 아래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따랐고 손흥윤과 손흥민은 하루에 4시간씩 2만 번 이상의 리프팅을 하는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은 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아이들보다 더 혹한 훈련으로 두 형제가 축구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과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손흥윤은 동생 손흥민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항상 아들들에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축구를 억지로 하게 강요하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손흥윤과 손흥민이 축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고 손흥윤 역시 축구 선수로서 독일 5부 리그 할스텐백 렐링켄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멋진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었지만 손흥윤 역시 많은 축구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큰 부상으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일찍 은퇴하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유소년 코치로 활동하며 축구를 지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손흥윤은 손 감독이 운영하는 손흥정 축구교실에서 유소년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축구 선수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축구의 기본기와 정신력을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하고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손흥민 형인 손흥윤 씨까지 검찰에 끌려갔던 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데 손흥민과 다르게 손흥윤 씨의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욕설과 인성 논란과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뛴 것에 대해 졌는데요 뭘 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물론 세계적인 선수 친형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은 남지만 주로 경기 중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 학생 부모가 손흥윤 코치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4명의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학생은 정말 체벌이 필요 없던 것일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은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체벌과 교육 방식에 익숙하였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져서 아이들의 지도와 교육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이들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일처럼 아이들의 인권을 갖고 장난치는 부모가 문제입니다. 5억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미 손 감독은 인정하고 사과했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기 원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0억을 부를 걸 낮추 부른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건 완전히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합의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결국 그 덕분에 손축구 아카데미는 폐업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억이 안 통하니까 10억, 그러다 5억, 3억,
2억, 결국 1억 5천까지 유명인을 상대로 가격을 흥정하는 부모. 이전에도 녹취록에는 20억이 넘는 합의금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5억을 준다면 내가 김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1억 주겠다 라고 뒷거래를 제안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는 5억 원이라고 전달해라. 전 그쪽 아카데미에서 연락 오면 3억까진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 할 용의는 없다 라며 손 감독에게 받을 돈을 협상하는 추악한 모습까지 보였죠. 만약 이번 일이 부모가 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연봉 180억이 넘는 돈을 받는 세계적인 선수 이미지를 훼손한 데 책임이 따를 텐데 그 돈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학부모 말고 다른 학부모들은 손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손흥정 감독을 추가로 옹호하고 나서 해당 학부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손 감독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은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놀란 수많은 학부모들이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는 혹독한 훈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손 감독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학부모는 손 감독 측 변호사와 대화하며 자신을 봐주는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말하며 본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변호사 쓸 일이 많다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하죠. 수백억의 연봉 선수 아버지, 사업하는 아버지, 과연 누가 변호사가 많을까요? 유소년 축구팀의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진 팀의 선수들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들어오는 훈련 중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우 플라스틱으로 허벅지 1에 가격했는데, 단순히 경기 패배를 한 것에 때린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기초 훈련인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달리라는 지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 축구 아카데미에 다니는 친구가 중앙선에서 반대쪽 골대까지 거리인 60m를 20초 만에 가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축구장 크기는 아무리 길어도 골대에서 반대쪽까지 120m이고 중앙선까지면 절반인 60m인데 말이죠. 결국 이것조차도 제대로 뛰지 않은 아이의 태도 문제를 체벌했던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장난인 줄 알았다는 그 아이의 태도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엄격한 규율은 필요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세계적인 클럽의 지도 방식에서도 강한 규율이 존재하며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냉정하게 제외하고 그 길로 낙마합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세계에서 K리그 1부 리그 선수가 되는 것은 서울대 의대 이상의 기적과 같은 치열한 경쟁이며,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부모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이 행동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아이가 축구 선수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이면 도대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본인이 일을 크게 만들었으면 그 아이는 더더욱 축구 교육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 텐데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부모 의도가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닌 돈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